안녕하세요. 정동섭의 민법 인사특별법 마스터북 이번에 57강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앞에 시간에 했던 부속물 매수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는 뭐 거의 쌍벽이죠. 그래서 항상 유념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당연히 이 지상물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어디에만 인정하죠? 토지 임대차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토지 임대차에만 적용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토지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됩니다. 토지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두 군데 나와요. 우리가 지상권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있는데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수순이라는 게 걸쳐야 되는데 만약에 요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입니다. 그럼 이 임차인이 여기죠, 여기. 요 토지 부분을 임대차 해가지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지금 지상물이죠. 그럼 나중에 가서 임대차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이 지상물이 있는데 존속 기간이 뭐가 된 거예요? 만료가 됐어요.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이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야 돼요. 현존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걸 뭐 한다는 거예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요. 이 갱신 청구권은 구속력은 없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절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절하면 이 임차인은 지상물을 들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에 지상물을 매수해달라고 하는 거죠. 매수 청구가 들어가는데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의 매수 청구가 들어가면 임대인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매매 자체가 형성돼 버리죠. 이건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현존한 상태에서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상물 매수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예요? 지상물 매수가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해요. 다이렉트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소유 또는 식목체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라고 되어 있죠.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기간이. 그 다음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할 때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이 요게 1차적 청구예요. 청구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뭐예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요게 2차적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먼저 갱신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렇게 매수 청구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되냐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기 1번하고 2번이 일종의 요건이잖아요. 토지 임대차 종료, 지상시설이 현존한다, 종료, 현존. 갱신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가서 뭐라고요? 당연히 지상물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 다음에가 지상물 매수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기간의 약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 시에 즉시라고 돼 있어요. 해지 통고라는 건 뭐냐면 임대인 나가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때는 여기다가 와서 무슨 갱신 청구하겠어요? 나가달라고 하니까 갱신 청구 없이 즉시 이런 의미예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갱신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이 임대인 나가주세요.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채무불이행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나 지상물 매수는 차임 2기를 연체하면 당연히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여기 형성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성권이라고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주세요 그러면 임대인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매매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매매가. 그래서 즉시 매매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요건 뭐예요? 임대인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임대인의 매수자인데 승낙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승낙 없이 그냥 매매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라든지 임대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임대인에게 불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동의 여부나 임대인의 효용 가치, 필요성, 경제적 가치 요건 따지지 않고 매수 대상이 된다는 거. 얘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배제 특약을 하면 당연히 무효로 취급을 합니다. 배제 특약이 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차인의 건물 명도하고 그 다음에 인도 의무, 대금 지급은 당연히 이건 동생관계죠. 왜 그러냐면 부속물 매수하고 지상물 매수는 매매잖아요. 성질이. 매매니까 당연히 동생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속물 매수나 지상물 매수에는 임차인이 매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은 매수자가 되는 거고 둘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상호계약, 동생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밑에 이제 정리를 다시 해놓은 건데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먼저 성질상 강행 규정이다. 당사자 간의 포기 배제 특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요. 이건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의 매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없다. 그냥 매매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럼 차임 연체라고 하는 건 이익이죠. 채무분리에 이익이 연체가 됐다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임대인이 나가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임차인의 갱신 청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해지 통고했죠. 그럼 갱신 청구 필요 없이 그죠? 바로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뭐 나가달라고 하는데 갱신 청구한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상물은 미등기 무허가 상관없습니다. 다 대상이 돼요. 그래서 꼭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아니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건물에 대한 철거 판결이 있어요. 철거 판결이 있었어요. 철거 판결이 있었을 경우 매수 청구 요건을 갖춘 지상물이 현존한다.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철거 판결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 철거가 되지 않았다면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요. 자, 임대인은 지상물의 시가 상당의 금액으로 매수 청구 금액이 정해지지 요 모든이란 말 나오면 안 돼요. 모든 비용을 보상한다 그러면 X가 되거든요. 종종 시험에 잘 나왔던 건데 만약에 건물을 철거할 때 5억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시세는 3억이다. 그럼 3억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거지 그 모든 비용을 들여가지고 매매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8번도 자, 임차인 소유 건물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제3자 소유에 걸쳤다. 여기 중요합니다. 요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됐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걸로 키워드를 찾으면 되는데 자, 요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기가 갑의 토지고 여기가 을의 토지예요. 근데 여기다 갖다 놓고 건물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게 병의 임차인이야. 병의 임차인. 그러면 임대차가 끝난 다음에 양쪽에 지금 걸쳐 있잖아요. 그럼 이걸 전부 매수 청구가 되냐? 전부가. 이건 안 돼요. 전부 매수가. 얘도 전부 매수가 되냐? 이걸 묻습니다. 그랬더니 전부는 안 되고 건물 부분 중 뭐라고 써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그 집합 건물 쪼개는 거, 구분 건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분할이 돼서 구분 건물이 되면 이 부분은 갑에게 살아. 이 부분은 을에게 살아. 이건 될 수 있지만 전부를 매수해라. 이건 안 된다는 거. 전부 매수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적합한 건물,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지상 건물이 객관적 경제적 가치가 없고 또 임대인의 소용이 없다 하더라도 모두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 따지지 않습니다. 자, 11번에 1심에서 자, 행사했다가 이 지상물 매수를 철회가 됐어요. 철회가 된 다음에 2심, 항소심에 올라가서 이걸 다시 행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 철회가 됐다 하더라도 2심이 올라가서 이 지상물 매수를 행사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한 건데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31일 때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나왔다 하더라도 항상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우리가 임대차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